주산전화 긍정과 긍정 또 긍정이 중요하죠. 안녕하세요. 주식강사 유튜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장기 투자자에게는 정말 어떤 긍정적인 생각, 이런 어떤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보면 막 99는 막 시장 하락하면 막 안 된다, 진짜 안 된다, 뭐 이런데 거기서도 또 긍정적인 생각하면서 좋아질 거야,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게 참 주식 투자가 좀 어렵다는 그런 어떤 얘기가 들죠 보면. 그래서 참 주식 투자 참 재밌기도 하고 보면 참 보면 대단합니다 보면서. 자, 두산중공업의 특징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요. 저 보면 예전에 그 보면 그 대선 후보가 탈원전 백지와 원전 채광국 건설에 대한 부분 요렇게 해서 보면 다시 그 이런 어떤 부분에 들썩였던 요런 점이 되겠죠 보면. 예,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앞으로 결국에는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두산중공업 재도약 지원이형 부회장이 두산그룹 차기 승계 입지를 강화하는 이런 부분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 속에서 글로벌 사업 투자와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올해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 있다. 그래서 향후 미래 신성장 동력의 어떤 확충의 어떤 과제를 이렇게 되는 이런 점이 되겠죠. 그래서 자, 박지원 두산그룹 부회장이 주력 계열사인 두산중공업이 재도약을 이끌면서 차기 그룹 경영 승계를 향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그런 점을 말해주면서 올해 안으로 그룹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윤곽이 한층 뚜렷해질 전망이 있다는 그런 점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자, 지난 2016년 3월 4세 경영에 막을 올린 친형 박정원 현 두산그룹 회장의 임기가 2024년 3월에 만료되지만 올해 구조조정 종료 후 사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재계 안팎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박 부회장에게 쏠리는 분위기다. 그래서 두산그룹은 2020년 유동성 위기로 사업은행을 주축으로 한 채권단 관리체제에 도입을 했고요. 3년 내 상한 조건으로 3조 6천억을 지원받았다. 그래서 이후 주요 계열사와 자산을 연이어 매각했고 산업은행과 맺은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올해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서면서 조기 경영 정상화를 바라보고 있는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이 가운데 박 부회장은 두산중공업 대표이사로서 주요 사업을 총괄하면서 회사 제도약과 사업 포트폴리오의 재편에 집중한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2020년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사업 신규 수주 1조 1천억 원을 달성했으며 미국 누스케일 파워사에 1230억 원을 투자했었던 요런 점. 그래서 원전의 이슈는 좀 우리가 정말 어떤 잘 나갈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크겠죠. 보면 힘들어 커피 한 잔. 정말 어떤 주식은 정말 끊임없는 어떤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이 되는 측면이 많죠. 보면서 차세대 에너지원인 소형 원자력 SMR의 사업을 확대한다. 그래서 더불어 수소 에카플랜트 사업과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그린 수소 생산의 착수, 수소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어서 지난해 11월 두산중공업은 1조 5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고요. 이로써 자금 확보에 6천억을 채무상환에 투입해서 재무구조를 더욱 개선하고 9천억의 수소터빈과 해상풍력, SMR의 친환경 부분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점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두산중공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두드러진 사업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 미국 자회사인 두산 그리드텍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지난해 12월 호주에서 1,1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저장장치 ESS를 수주한 이 부분은 소개시켜드렸죠. 보면. 그래서 앞으로 정말 어떤 잘 나갈 수 있는 이런 점. 그래서 컨소시엄은 수도 캔버라에 있는 수소
그 수도 특별자치구 이렇게 해서 지역의 EPC 방식으로 2023년 3월에 ESS를 설치하고 이후 20년간 유지보수 수행하는 이런 점. 앞으로 총 4건 수주하는 부문. 지난달 독일에서 1,600억 규모의 폐자원 에너지 플랜트를 수주했고, 지난해 2020년 8월에는 폴란드 그 시작으로 4건 수주. 앞으로 굉장히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두산중공업의 글로벌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박 부회장은 그룹 내 입지를 한층 강화되는,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을 지금 잘 키웠다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입지를 더 강화하는 파워가 더 되는 이런 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기 경영 승계 구도를 놓고 볼 때 이미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는 시각. 그래서 향후 박 부회장이 구조조정 완료 후 새로운 총수에 올라설 경우 그룹 전반의 미래 신성장 확충과 이를 통한 주력 사업 기반 확립이라는 과제에 봉착한, 그래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 아래 커다란 변화를 겪은 두산그룹이 앞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사업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어떤 점이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그렇게 해서 보면 이런 부분에서 다시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에서 자 보면 두산중공업 형들아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올라오는데 두산중공업도 이제는 좀 올라와야 되겠죠. 보면 그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외국인 잡아주네요. 외국인들 이렇게 잡아주고 있고 금융투자 보험투신에서 잘 잡아주는 기타 범인에서 오거래일지 이렇게 잘 잡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뭐 시장이 올라오는 거 보면 또 왠지 모르게 좀 경이롭다라는 느낌. 시장은 역시나 기만의 달인이구나. 막 하락할 때는 무서워갖고 바들바들 떨게 만드는데 올라올 때는 또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올라오죠. 주가가 형들은 항상 떨어질 때는 정말 가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스무스하게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하면서 좀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형들아 주가에 있어서 시세는 항상 보면 이 시계추처럼 되죠. 시계추처럼 정말 왔다가 갔다가 정말 왔다가 갔다가 막 이렇게 많이 됩니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시세의 어떤 변동 이런 걸 좀 잘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 자 보면요 이런 부분이 되겠죠. 현금 또 현금 이게 대박이다. 보면 우리가 주식을 할 때 현금을 항상 떼어둬야 됩니다. 근데 심리상 우리 같은 사람은 항상 주식이 있으면 막 들이대고 좀 막 베팅하고 싶은데 또 이렇게 또 참을 때는 또 참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정말 어떤 중요하죠. 그래서 자 보면 월봉에 대한 부분 자 3886원의 슈팅이 되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힘을 누르고 눌려준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거래량이 겁나게 좀 세게 터져주면서 주가에 있어서 다시 한번 나이다의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대선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원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야당에서 원전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메커니즘, 그런 어떤 뭐라고 하죠? 하두를 막 전하면서 여당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원전주가 다시 들썩들썩일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겠죠. 보면 그런 부분이 되겠고. 자, 주봉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요. 주가에 있어서 이제는 요게 두산중공업이 있을 애가 아닙니다. 보면 그래서 이런 어떤 장기 이평선 라인선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 충분히 있겠고, 자 1번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요 3886원의 슈팅 그러면서 자 하락에 대한 부분 슈팅과 하락에 대한 부분 침체권과 침체권에서 요런 어떤 부분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이렇게 좀 터져주면서 슈팅에 대한 부분이 나와줄 수 있는 이런 부분 충분히 많이 있다.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카페에서 전발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